지역 정치권도 예외가 아닌 미투,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 유명한 맘카페에서 영업 중이던 여행사와 계약을 했다가 무더기로 여행이 취소되는 피해를 봤지만 문제는 보상조차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성문제로 징계받은 교사 50명이 여전히 교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7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탈핵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구 쇄신 요구를 한 원로 사제를 중징계한 사실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때 징계가 아니라 새겨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라면 인권 유린과 횡령 등 대구 희망원 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신부가 구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는 주장합니다.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쇄신을 요구하다 정직된 정은규 몬시뇰 신부가 2014년 조한길 대주교에게 보낸 문서입니다. 정 몬시뇰 신부는 신자들의 봉헌금과 국가 지원으로 교구가 운영하는 복지시설들의 돈마저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교구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또 대주교가 본당이나 기관에서 공금을 유용하는 비리 사제들을 관리 감독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은규 몬시뇰 신부의 이 같은 쇄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2년 뒤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운영하는 대구 희망원에서 인권 유린과 횡령 등으로 원장 신부 1명은 징역형을 살고 있고 다른 1명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런 쇄신안이 수용이 됐다라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참혹하게 생각하는 희망원 사태라든가 인권 침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자체가 더 커지지 않을까나.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원장 신부를 지난 1월 대구의 주요 본당의 주임 신부로 발령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집행유예 상태인 신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법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일반인들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전혀 자상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대교구는 사제 인사는 교회 내부의 일이라 외부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회적으로 되어있지만 그건 우리 교구서에 하는 거고 교구서 본당 신부를 그냥 발령내는 거고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지 그거는 어디서 할 수가 없죠.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쇄신을 요구하는 내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천주교 쇄신을 주장한 원로 사제의 글을 인터넷에 처음 공개한 정준규 전 국민의당 희망원 대책위원장을 이 자리에 모시고 몇 가지 문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문건을 공개한 뒤 파장이 굉장히 크시고 있는데요. 또 가톨릭 내부에서는 이 자정과 반성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고요. 우선은 그 명예사제죠. 정은규 몬시뇰께서 쓰신 쇄신의 글이 14쪽이나 되는데 주요 내용부터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문건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선 우리 대구 천주교 교구가 지니고 있는 갖가지 그 병폐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그 언급된 문제들을 우리 조주교님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실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교구 내에 있는 비민주적인 어떤 권위주의, 또 성직적 오롯이 이런 데에 대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구의 인사 관리나 특히 조직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 특히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부의 소통 부재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우리 대구 교구에서는 타 교구에 비해서 그 복지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 80여 개나 됩니다만은 그런 문제, 또 대구 가톨릭 대학을 비롯한 학교, 또 여러 개의 가톨릭 병원들, 또 매일신문 같은 언론기관 이런 문제들, 교회의 어떤 사업체들에 대해서 있어서의 경영과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기억하시겠지만은 지난 대구 시립 희망원 문제하고
또 파지말병원의 리베이트 사건에서 후에 밝혀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아주 뭐 교회 안팎에 아주 방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쇄신의 글이 공개된 이후에 그 가톨릭 대구 대교구의 반응을 보면 글은 모두 거짓말이다. 그래서 조한길 대구 대주교 그리고 지역 천주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반응을 보면서 우선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교회의 어떤 그런 반응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 말씀에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또 비밀 감추인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네. 지난번 대구 시립 희망원 사태가 벌어질 때도 처음부터 어떤 거주인들의 사망 문제 이런 문제들을 사실 그대로 밝혀냈으면은 일이 오히려 커지지 않고 네네.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문제를 처음부터 계속 은폐하고 축소하고 조작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교군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커져가지고 뒤에 가서는 결국은 신부님 두 분이 구속되기도 하고 네.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1인 미디어 시대라고 SNS도 발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투명해진 이런 시대에 사건을 감춘다고 해서 감춰질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교회에서 진실하게 고백을 하고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크게 교회에 도움이 될 건데 네. 아직도 그런 것은 사실과 다르다.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뒤에가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개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일부 이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일반에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개하게 된 어떤 그 동기라면 어떻습니까? 2014년도에 이 문안이 이번에 정직당하신 조은규 몬시놀 신부님하고 또 이강은 신부님 두 분의 원로 사제께서 조한길 주교님께 직접 제출한 건데 네. 그 당시 이미 이 문서는 그 사제들을 비롯해가지고 대구 교군의 여러분들한테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 교군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우 쇄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서 제가 확보하고 있었고요. 예. 이번에 이 문건을 제가 공개하게 된 특별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국민의당 비대위원이 있으면서 대구 시립 희망원 문제가 터졌을 때 처음으로 공론화를 시키고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법 처리 과정에서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전 시립 희망원 원장 신부님인 김철재 신부님을 다시 네. 본당 신부님으로 임명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과거로 돌아가려는 어떤 네.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이번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다시 좀 더 네. 새로운 어떤 그런 느낌, 흐름을 갖도록 하자 이런 의미로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뭐 내부적인 어떤 쇄신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오늘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희정 파문이라고 할 만큼 충남도지사 비서의 미투 폭로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정치권도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성폭력에 맞서 싸우는 미투 운동은 지방선거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 대구 수성구의원과 전 경북도의원 이렇게 두 명이 동료 의원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미투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폭로에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의원 제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결국 부결됐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수성구 의회라는 같은 공간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나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미비한, 진짜 정말 미비한 정도의 처벌만 내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런 정치권 내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문제를 계속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6.13 지방선거에서 미투 운동은 후보를 검증하는 데 중요 변수가 됐습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은 미투 특위를 구성해 정당에서 성범죄자를 사전에 걸러낼 것을 요구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그런 구의원이나 뭐 도지사라든지 이런 세구시장에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6.13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풍조를 좀 뿌리봐왔으면 좋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앞서 둘불처럼 번지는 미투 운동이 10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얼마 전 무더기 여행 취소 피해를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인터넷의 맘카페를 믿고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피해를 보상받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기 여행 취소 사태를 몰고 온 여행사는 회원 수가 14만 명이 넘는 육아, 교육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여행사보다 카페의 공신력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장사를 한 지가 12년이 됐어요, 이 여행사가.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믿고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라는 업체에서 걸러줬고 많은 회원들이 인정하니까 이걸 한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운영진은 우리는 법적 책임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여행사가 영업을 한 카페는 인터넷에서 상품을 팔 수 있는 통신 판매 중개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처럼 문제가 생겨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소통 공간인 이른바 맘카페를 여러 업체들이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피해가 잇따르자 맘카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형태로 하고 있다가 도중에 그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개업자의 정의에 대해서 그걸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는 의미. 대구시는 중구청 대구관광협회와 함께 진상을 파악한 뒤 피해 보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국회가 처리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거대 양당의 독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대구 북구에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2배를 넘어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이는 기초의회에서 중선거구제를 줄이려는 자유한국당의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가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만 고집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방문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전에 국회 합의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선언문에는 경제와 교육, 언론, 정치계 등 대구 경북 시도민 6,200여 명이 참여해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6.13 지방선거라며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분권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성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사 50명이 교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2010년 이후 성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사 가운데 재직 중인 교사는 전국적으로 180여 명인데 이 가운데 대구는 23명, 경북은 2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교사가 성문제를 일으켜도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7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탈핵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탈핵을 요구하는 연대 모임인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 시민행동은 오늘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이 탈핵과 재생에너지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원전이 있는 동해안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포스코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 철강과 채광업체 25곳 가운데 3위, 철강업체 가운데는 1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평가 전문 컨설팅 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에 따르면 포스코의 브랜드 가치는 36억 3천만 달러, 약 4조 원으로 3위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포스코 외에 현대제철이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